요거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가면 소스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좀 더 객관적인 1차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쌍따옴표 클릭, 검색할 때 결과를 더 정확하게 좁히거나 원하는 정보를 Add to Note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추가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형식의 소스를 바로 찾아줍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클릭 몇 번이면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빠르게 선별하고 정리하고 학습까지 이어가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 도구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딥 리서치 같은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리서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AI 도구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겉보기엔 매우 그럴싸한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신뢰성이 낮은 출처를 인용하거나 환각 현상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짜처럼 만들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정보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AI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믿을 만한 정보를 스스로 찾고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에이전트형 AI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딥 리서치 같은 강력한 도구를 잘 활용하되 동시에 AI가 제공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 즉 AI 시대에 꼭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챗GPT와 노트북 LM 이 두 가지 AI 도구를 사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방법과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팁까지 담아봤습니다. 또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리서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거시적 미시적 관점의 단계별 리서치 방법까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은 이렇게 총 9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AI 도구를 똑똑하게 활용하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리서치를 하든 학습을 하든 일단 AI 도구로 정보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AI 도구들은 웹상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이런 정보는 이미 누군가가 정리한 글, 기사, 논문과 같은 2차 정보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1차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지만 1차 정보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 접근이 어려울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전문성과 난이도가 더 요구되기도 해요.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2차 정보를 더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정보는 작성자의 관점이나 편향이 반영될 수 있어서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1차 정보도 설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잘못된 정보를 리서치하거나 학습을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교차 검증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AI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검색과 요약에 강한 챗GPT로 빠르게 양질의 2차 정보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정보 분석과 지식 베이스 구축에 특화된 노트북 LM으로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교차 검증하여 분석하는 것이죠. 물론 검색 도구는 퍼플렉시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GPT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데다 추론 모델과 검색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꽤 양질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해봤고요.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노트북 LM은 내가 제공한 정보, 즉 폐쇄형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어서 AI의 치명적인 문제, 정보를 왜곡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노트북 LM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까지 다양한 정보를 업로드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개꿀이고요. 이 두 가지 도구를 결합하면 AI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은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리서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환상의 콤비로 치킨과 맥주다, 삼겹살에 소주다, 떡볶이 튀김 순대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줄 AI 마인드맵 서비스 맵피파이의 PPL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서치를 시작해 볼 건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리서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반드시 딱 하나의 방법만 알려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리서치할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크게 숲을 보는 거시적 관점과 작게 나무를 보는 미시적 관점으로 균형 있게 다각도로 리서치를 진행하는 거예요. 거시적 리서치는 시장, 트렌드, 경쟁 환경 등 외부 전반을 살펴보면서 지금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큰 그림을 보는 작업이고요. 정량적인 통계 같은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미시적 리서치는 그 흐름 속에서 고객이나 사용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의 동기, 니즈, 경험 등을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터뷰 같은 정성적인 데이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나누어 리서치를 진행한 후 큰 흐름과 개별 행동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단순 데이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맥락과 의미까지 통찰하는 인사이트 중심의 리서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리서치는 훨씬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서 반복적인 피드백과 검증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개드린 방법은 리서치의 방향을 잡는 기본 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GPT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리서치 계획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미리 준비해봤어요. 이 리서치 가이드 프롬프트를 전송하시면 리서치를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목표, 주의사항, 출력 형식, 맥락 이렇게 4가지로 구성했고요. 저는 리서치 주제를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의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예시로 설정해봤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해당 리서치 주제를 검색할 수 있는 출처를 논문, 보고서, 기사, 커뮤니티 등의 최대한 많은 출처를 포함해달라고 작성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얻은 출처는 나중에 원하는 정보를 특정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럼 이 프롬프트를 GPT에 전송해 볼게요. GPT로 와서 모델은 일반적인 지식까지 폭넓게 학습되어 있는 GPT-4o 모델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고 전송해 주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리서치의 기본 구조를 잡는 것부터 리서치 도구 준비하기, 거시적 관점의 리서치를 보시면 출산율이 왜 떨어졌는지 구조적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1단계를 보시면 한국의 출산율 추세에 대한 통계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롬프트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의 출처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시적 2단계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 요인을 찾기로 소득 수준이나 실업률, 혼인율, 주거비용 등의 거시 요인을 다각도로 리서치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시적 리서치의 3단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미시적 관점의 리서치로는 출산을 꺼리는 사람들의 심리, 사회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고, 한국의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리서치하도록 프롬프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들도 개개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리서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관점에서 점점 작은 관점으로 리서치를 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해주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리서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리서치 가이드 프롬프트를 좀 변형하면 이렇게 학습 경로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새로운 영역을 학습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때 활용하시면 학습자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어서 무작정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시로 마케팅 학습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로 준비했고요. 학습 난이도는 3가지로 구분해줬고,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오직 유튜브 콘텐츠만 사용해서 마케팅을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달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작성해봤어요. 그럼 다시 GPT로 와서 이번에는 모델을 O3 미니 하이로 선택해 줄 건데요. 추론 모델인 O3를 검색 기능과 함께 사용하면 더 많은 출력량에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학습 경로를 생성하는 작업은 좀 더 긴 추론을 통해 더 정교한 답변을 생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O3 미니 하이로 선택했고요. 검색을 클릭한 뒤 프롬프트를 전송해 줬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초급 단계 목표는 시장 조사나 타깃 분석, 소셜미디어 사용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역량 3가지, 추천 강의는 2가지, 추천 강의 자격증에 대한 내용, 예상 학습 시간은 4에서 6주 정도로 구성해 줬네요. 중급 단계를 보시면 목표는 SEO 콘텐츠 마케팅, 소셜미디어 전략 및 데이터 분석으로 중급 난이도에 맞춰서 구성을 해줬고요. 이에 따른 필요 역량과 추천 강의 자격증, 예상 학습 시간은 동일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고급도 내용만 다르고 구조는 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학습 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네요. 저는 그럼 초급 단계 추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기너를 위한 프리 디지털 마케팅 코스 유튜브이고 잘 재생되고 있네요. 그런데 14분짜리 영어로 된 마케팅 강의라 영어 익숙하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학습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노트북 LM을 사용하시면 무료로 번역과 요약 그리고 학습 가이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의 링크를 복사해주고 노트북 LM으로 와서 새로 만들기 클릭, 그럼 새로운 노트북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소스를 추가하라고 하는데 보시면 구글 독스나 구글 슬라이드, 웹사이트 링크, 유튜브 비디오 링크, 텍스트 등 다양한 소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복사한 유튜브 링크를 넣어주고 삽입 클릭, 그러면 이 유튜브 영상이 노트북 LM의 소스로 추가됩니다. 추가된 영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소스 가이드의 요약된 텍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주요 주제 키워드도 보여줍니다. 가장 유용한 점은 이 영상의 스크립트를 추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스크립트의 정확도가 위스퍼 모델을 사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노트북 LM은 이 추출한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 브리프 문서를 클릭하면 이 영상의 요약 문서를 한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부터 해서 날짜, 개요, 주요 테마와 중요 아이디어, 결론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학습 가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한 소스를 기반으로 퀴즈 형식의 학습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글로벌 유튜브 영상이나 긴 팟캐스트 영상이 있을 때 노트북 LM으로 요약하고 내용이 괜찮다고 할 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식으로 학습하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마인드맵 기능이 있는데 채팅창에 있는 이 마인드맵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소스를 개요로 나눠서 마인드맵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 요거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해가면 소스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아이콘이 없으면 마인드맵을 다 펼친 거예요. 그런데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마인드맵 노드를 하나 클릭하면 해당 노드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마인드맵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펼쳐놓은 게 다 리셋돼서 다시 하나씩 펼쳐줘야 합니다. 물론 이 펼치는 거 좀 재밌긴 한데 귀찮은 게 더 크고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은 단순히 결과를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라 각 노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으로 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마인드맵 자체에 좀 더 특화된 프로덕트가 필요하시다면 PPL이긴 하지만 매피파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동일한 유튜브 영상 링크 넣고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콘텐츠를 번역하고 요약해서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줍니다. 브레인스토밍이 효과적인 기본 마인드맵, 인과관계 파악에 편한 논리도, 변화나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때 좋은 타임라인, 각 파트를 구분해서 확인하기 편한 그리드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번역하고 요약한 결과를 시각화해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크롬 웹스토어에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영상을 보다가 요약하기 버튼 하나만 클릭하셔도 이렇게 바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양질의 영상은 넘쳐나는데 봐야 할 것 많고 시간은 부족할 때 이렇게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면 유용하겠죠. 이렇게 만든 마인드맵은 탭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바로 매피파이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생성한 마인드맵에서 개별 노드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 더 많은 아이디어 생성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해당 노드의 하위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노드를 하나 떼어내거나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서 원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량적 데이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자세히 알려주세요를 클릭하면 AI 챗봇이 해당 개념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다시 보드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내용만 따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능으로 디테일을 확인해도 잘 모르겠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야겠다 하시면 여기 있는 이 버튼 클릭하시면 오른쪽 하단에서 해당 타임라인의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생성한 리서치 가이드를 참고해서 거시적 리서치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진행해 볼게요. 저는 이 한국의 출산율 추세에 대한 통계를 리서치해 보겠습니다. 이런 출산율이나 인구 관련 지표 같은 정량적인 추세를 파악할 때는 트렌드 추적을 사용하면 효과적인데요. 저는 미리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준비했어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리서치 목표를 간단히 서술하고 10년 전, 8년 전, 6년 전, 현재와 향후 전망까지 시간축을 함께 명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출처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저는 출력 형식에 반드시 출처 링크를 포함하라고 작성해줬어요. 이 프롬프트를 이제 O3 미니에 넣고 검색 버튼을 클릭, 그리고 전송을 해주겠습니다. O3 미니는 하루에 150회 검색이 가능해서 리서치 작업량이 많을 때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꾸준히 하락해온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요. 2025년 현재가 약 0.75 내외, 그리고 향후 전망의 2045년에는 약 0.65 내외라고 하네요. 이처럼 트렌드 추적 방식은 데이터를 시간축에 따라 시계열로 정리해 줌으로써 출산율이 어떤 속도와 패턴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저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가설로 경제 성장률 추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보시면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고 있죠. 그럼 이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경에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첫 번째 요인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수출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만약 이 해당 내용에 관한 좀 더 객관적인 1차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쌍따옴표 클릭, 그리고 1차 자료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관련된 1차 자료들을 찾아주고요. 저는 이 중에서 특허청 출처의 반도체 업황 부진에 관한 1차 자료를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반도체 시장 규모와 전망, 한국 반도체 등에 관한 1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거시 요인, 국가 부채나 부동산 가격 추세도 찾아서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출산율 같은 데이터는 이미 통계청이나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웹에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는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거시적 지표보다는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요인 등의 좀 더 인과적이고 설명적인 리서치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출산율 트렌드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했으니 이제는 이 맥락을 바탕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향후 전망에 따라 합계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45년에 0.65가 된다면 한국 인구와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줬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지방 소도시 같은 지역이 쇠퇴하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네요. 노인 부양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에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압박이 있을 것이고 연금 제도도 불안정해질 거다. 그리고 경제 전반의 영향으로는 노동력 부족 및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내용. 기업에서는 신규 채용이 어려워지고 인건비는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내수 시장은 더 축소되겠죠. 국제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외국인 이민 유입을 늘리는 정책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처 기반의 리서치를 통해 향후 전망, 장기적 위험 요소까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결과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정작 이러한 출산율 감소 트렌드가 왜 나타났는지, 즉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막연한 상태이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요인들, 그 요인들이 작용하는 구체적인 배경과 원인들을 리서치해보면 되겠죠. 이제 다시 리서치의 2단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 요인에 대한 리서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출산율 추세와 같은 정보는 기본적인 수치만 확인해도 파악이 가능했지만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훨씬 복잡하고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뉴스나 기사보다는 더 신뢰도 높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는 양질의 자료를 어떻게 잘 특정해서 찾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색 연산자입니다. 검색 연산자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별한 명령어인데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색할 때 결과를 더 정확하게 좁히거나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명령어인데 이것들은 AI 리서치 도구에 사용해도 꽤 잘 작동합니다. 우선 검색 연산자로 작성하려는 기대 출처를 모두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이 출처를 검색 연산자 중에서 사이트 연산자로 변환해 달라고 하고 사이트 사이에는 5어를 넣어 달라고 하고 전송해 줄게요. 5어가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얻은 사이트 연산자는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거시적 요인의 변화 추세와 그 연관성을 설명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찾아달라는 목표를 작성했고요. 이어서 검색 연산자들을 함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의 연산자로 PDF 파일이라고 작성했는데 이러면 PDF 타입의 논문과 보고서만 더 잘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GPT로 와서 이번에는 적절한 논문과 보고서를 잘 찾아야 하니까 모델을 오스리비니 하이로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넣고 전송해 주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5개 PDF 파일의 연구 보고서들이 잘 검색되었습니다.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출처를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보통 이런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에는 앞에 머릿말이나 요약이 있는데 여기만 읽어봐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주거 문제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찾던 거시적 요인에 속합니다. 다운을 받아줄게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보겠습니다.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시면 저출산이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으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요인이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결과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이건 인과가 반대로이니 제외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서도 보시면 저출산 대응 정책도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내용이 메인이라 이것도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리서치하는 목적에 맞춰서 논문이나 보고서를 선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개의 보고서를 선별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는 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질의 정보를 잘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보고서와 같은 자료는 다른 2차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을 수 있지만 작성자의 의도나 배경에 따라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트북 LM의 특성상 리서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소스를 구성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유형이나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찾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집한 3개 연구 보고서들을 노트북 LM에서 분석해 볼게요. 노트북 LM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 이전에 다운로드한 3개의 연구 보고서를 업로드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업로드가 완료되고요. PDF 보고서를 클릭해보면 텍스트로 잘 변환되어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서로 다른 출처의 연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의 거시적 요인을 찾아볼게요. 답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른 사회의 발전이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변화를 촉진했다는 점, 비싼 주택 가격과 주거비의 부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그리고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돈이나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네요. 이 보고서들은 2016년경에 작성된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고 익숙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꽤나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만약 높은 주택가격과 월세 비용 상승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라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앞에 있는 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이 연구보고서의 원문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메모의 저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내용만 저장이 됩니다. 클릭하면 메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저장해두지 않으면 채팅창에서 대화한 내용들은 새로 고침될 경우 날아가 버리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보고서에 있는 1차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구주택 총조사,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조사, 심층 면담 등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1차 자료 목록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조사를 클릭하면 알아보기 어려운 통계 수치들이 표시되는데요. 원래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데 노트북 엘렘은 이미지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논문 원문에서 해당 부분을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뭐 표 5-12 출산 연기 결정 모형이라고 검색해서 찾으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참고로 이곳에 마우스를 호버만 해도 이렇게 작은 창이 원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다 보니까 심층 면담 자료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미시적 관점의 질문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30대 남성과 여성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작성해서 전송해줬는데 결과를 보면 2030 세대 미혼 남녀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남성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50%로 떨어졌고 여성은 30%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보고서에서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런데 성별 간 인식 차이가 20%나 벌어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의 대부분이 법률론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은 여전히 출산의 중요한 전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도중에 궁금한 지점이 생긴다면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내용이 다른 정보와도 일치하는지, 다른 국가도 그러한지, 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큰지, 이렇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 다시 검증해보거나 관점을 더 좁혀서 더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리서치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디자인 싱킹에서 5Eyes 기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노트북 엘렘에서 분석을 할 때 유용한 꿀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장한 메모를 지식 리소스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내용을 메모로 저장한 후 오른쪽 메뉴에서 모든 메모를 소스로 변환을 클릭하면 저장된 메모들이 지식 소스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차곡차곡 누적해 나가면 나만의 개인화된 지식 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추가하거나 다른 정보와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메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이 체크 버튼을 클릭해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메모는 지식 베이스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소스만 선택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다루기에도 아주 편리하고요. 교차 검증이나 특정 정보를 학습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매피파이에서도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기에 PDF로 마인드맵 요약이 가능한데요. 동일한 연구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모델은 강력한, 복잡성은 상세한으로 설정하고 자동 아이콘도 켜주고 매피파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굉장히 상세한 마인드맵을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PDF를 한 번에 하나만 업로드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쉽긴 해요. 아까 노트북 엘렘에서 확인한 정량적 통계를 통해 성별에 따라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다른 정보들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미시적인 리서치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리서치 가이드에 있는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미리 구성해봤어요. 이 프롬프트는 서로 다른 인식이나 대립된 상황에서 각각의 관점을 분리해서 리서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인데 위상에 보시면 각각의 인식을 구분하여 리서치해달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같은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진 상황에서는 네 말도 들어보고 너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점을 분리해서 살펴보는 이런 대립적 탐색 방법이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반되는 견해를 동시에 리서치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웹상에서 대립되는 2차 정보는 편향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관점을 나눠서 접근하는 거죠. 기사나 뉴스 콘텐츠는 이런 편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출처를 검색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탐색하는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GPT로 와서 모스리 미니에서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전송을 해주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2030 미혼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해 65%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동시에 경제적 조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된 고민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반면 여성은 결혼에 대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거나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특히 30대 여성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네요. 또한 개인의 성공과 자아실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출산에 대해서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 출산 후 경력 단절, 육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인식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연애에 대한 인식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성은 연애 기회 부족을 주된 문제로 느끼고 경제적 불안정에 대해서는 연애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요. 반면에 여성은 자발적 비연애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 보이네요. 이건 전통적인 연애 및 결혼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부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제도적 미비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주요한 문제 같네요. 그리고 여성은 경력 단절이나 사회 내 성불평등으로 부담이 된다는 내용, 남성은 경제적 조건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의 역할, 성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도 다르고요. 이 리서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성별에 따라 가치관과 인식 차이가 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궁금하다면 5아이즈로 더 들어가서 근본적인 원인에 도달해보거나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거시적 요인을 함께 리서치하면서 그것이 개인의 태도나 경험 같은 미시적 요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더 깊게 리서치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자 주제를 정해 리서치할 때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예시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나온 결과는 모두 웹 기반 데스크 리서치이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검증된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 현실과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얻은 결과로 노트북 엘렘에서 다시 하나씩 교차 검증을 해서 신뢰도 높은 정보를 분류하거나 아니면 이 결과로 가설을 만들고 실제 필드에서 설문이나 인터뷰 등 다양한 정성적인 방식으로 검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를 간과한 게 있는데요. 이 리서치의 주제는 타깃이 2030의 젊은 남녀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위한 리서치나 학습을 진행하는데 타깃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타깃 리서치입니다. 예시로 생성형 AI 교육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연령대가 수요가 높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구성하셔서 고객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BCG, 딜로이트 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기업에서 발행한 PDF 자료들이 있네요. 이것들을 노트북 엘렘의 소스로 추가하고 타깃에 대한 질문을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노트북 엘렘을 활용해 각 리서치 주제에 맞춰 개별적으로 검증해가는 방식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노트북 엘렘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는 모든 리서치를 한 번에 통합해서 메타 리서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거시적 리서치와 미시적 리서치를 통해 수집한 모든 링크를 노트북 엘렘의 소스로 추가해서 통합적으로 분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노트북 엘렘의 소스를 추가해 줄 건데, 소스를 추가할 때는 링크를 따로 복사해서 추가해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우선 링크로 들어가서 소스를 한번 훑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노트북 엘렘의 웹 임포터라는 확장 프로그램에서 저장할 노트 선택하고 Add to Note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추가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를 한번 검증하면서 편하게 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픈 노트북 클릭하면 바로 노트북 엘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은 그냥 크롬 웹스토어에서 노트북 엘렘 웹 임포터 검색하셔서 크롬에 추가 클릭, 확장 프로그램 추가 클릭,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에서 핀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거시적 미시적 리서치로 얻은 소스를 모두 추가해 주었고요. 이제 여기서 메타 분석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더 많은 소스를 추가해서 통계적 파워가 더 높은 결과를 도출해 볼게요. 그런데 소스를 더 추가하려면 다시 리서치를 해야 하고 시간도 소모되잖아요. 만약 리서치할 시간이 없고 소스를 빠르게 확보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탐색을 클릭, 소스 검색에서 원하는 주제를 작성하고 제출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노트북 엘렘이 작성한 주제에 관련한 다양한 형식의 소스를 바로 찾아줍니다. 보시면 나무위키라던가 인구보건복지협회, 기사 등의 다양한 소스를 찾아줬어요. 총 10개를 찾아줬는데 여기서 원하는 소스를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모든 소스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참고로 노트북 엘렘은 총 50개의 소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소스를 다 통합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면 좀 더 공통된 패턴이나 주제 간의 연관성을 잡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소스를 미리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 낮은 문서가 포함되었거나 너무 많은 소스로 문맥이 섞여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도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예시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해 볼게요. 그럼 모든 소스를 통합해서 결과를 생성해주고요. 보시면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문화적 변화, 정부의 정책적 한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리서치와 분석, 그리고 학습 팁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이 좀 길었죠? 근데 내용을 더 자세히 담고 싶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축약한 겁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찾느냐보다 얼마나 잘 선별하고 연결하고 해석하느냐였습니다.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도구를 다루는 우리의 판단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판단력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